Williams, the Peggy Fall 팀의 Haley Koo 에이전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팀 브리즈의 리사송 용자입니다. 반갑습니다. Hi, 쌤, 이번에 회사를 바꾸셨어요. 네, 이번에 회사를 새로 오픈을 해서 팀 브리즈웨이로 다시 용자 회사를 새롭게 단장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보스가 된 건가요? 아, 그렇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요즘 마켓은 어떤 것 같아요? 요즘 마켓이 너무나 업앤다운이 심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마켓에 관한 질문도 많으시고 상담도 많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큰 스트러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적으로 겪는 어떻게 보면은 업앤다운인 것 같습니다. 요번에 어디서 들었는데 요번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맞습니다. 파산을 하고 하면서 이게 오히려 우리 몰기지한테 조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연준 페드에서 이제 이자를 동결한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저희가 잠깐의 그런 이자 동결 때문에 이런 마켓에는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 이렇게 굉장히 마켓 자체가 업다운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뭐 CPI 리포트도 나왔고 실리콘밸리 뱅크 문제도 있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페드에서 이제 이자도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지금 얘기하는 게 이때까지 일한 거 2배로 뛰어야 된다. 그렇죠. 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네.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용자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뉴스나 이런 많은 기사들을 접하시면 지금 뭐 용자 신청률이 많이 줄었다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조지아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유입인구도 많고 네. 여기는 잡sam출도 너무 많아서 솔직히 생각보다 너무나 용자 문의가 많아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스프링 마켓 들어오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을 한 게 지금 거의 다 멀티플 오퍼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바쁘시죠. 그것도. 그리고 네. 캐시 오프도 많고 아직 시장에 맞습니다. 네, 네. 여기는 돈이 많이 풀려 있구나. 네, 그걸 네. 저희도 느끼는 게 많은 손님분들이나 많은 에이전트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대답이 리사 씨 이번에 캐시로 손님이 집 사셨어요. 다음에 용자 있으면 같이 일해요라는 굉장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네. 오케이. So, 선생님, 뭐 회사 잠깐만 소개해 주신다면? 저희 회사는 신생 회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익스피리된 많은 론 오피서들이나 프로세서 분들이 일을 같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 회사는 뭐 페니맥, 프레디맥, 뭐 FH 정부 용자, VA 론 모든 용자를 다 하지만 낭피엠 론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정말 다양한 론 프로그램들이 있고 많은 론 프로그램들이 뭐 모든 회사들이 다 갖고 있겠지만 그걸 조금 더 좋은 테크닉으로 좋은 기술로 손님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들로 저희가 접근하면서 비즈니스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케이. So, 그러면 저 리얼터의 입장으로 고객님들, 바이어분들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론 오피서.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론 오피서들은 오케이. 프로그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글만 찍어도 아니면 많은 용자하시는 분들이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찾기만 하면 프로그램들은 다양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을 누가 잘할 수 있느냐를 선정하시는 거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모든 론 오피서들이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 좋은 론 오피서는 긴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많은 케이스를 해야 좋은 가이드라인이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잘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맞는 옷을 잘 찾아드리는 게 좋은 론 오피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은 손님들하고는 좀 투명한 관계를 가지고 좀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는 손님분들한테 너무나 정말 걱정을 해야 되는 투마치 인포메이션을 드리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그런다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 안에서 손님들한테 맞는 프로그램 그리고 맞는 그 가이드라인을 찾아서 알려드려요. 예를 들어서 손님들께서 이제 상담을 문의를 해오시면 그분의 크레딧 점수라든지 다운페이 그리고 인컴 부분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분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드리고 혹시라도 우리 손님분이 자영업자시면은 지금 아직 세금 보고 안 하신 손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시면 같이 넘버도 계산을 하고 세금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회계사님과 같이 팀처럼 손님분, 회계사님 저 이렇게 해서 넘버를 계산해서 세금 보고를 해서 용자가 나오게끔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컴을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세금 보고 안 보는 프로그램을 가셔서 용자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때는 솔직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떠냐고 권해드려요. 그러면 세금을 몇만 불 세이브 하시고 집도 구입하시고 이렇게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론도 해주셨잖아요, 몰게지. 네. 그래서 살짝 좀 꺼려지더라고요. 다 오픈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거를 이제 financially 돈 자기가 가진 것들 다 오픈하게 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한테 어떤 마음으로 오픈하셨나요? 저는 별로 생각이 없는 아이라 그런 쪽으로는 아니 근데 살짝 처음에는 살짝 신경이 쓰이게 됐는데 선생님이 너무 어떻게 보면 감정을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에라이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손님들한테 처음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서류를 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하면 거부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손님들이 저랑 통화를 하고서 이미지가 친절은 하지만 좀 차가운 이미지가 있는 건데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한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오픈하고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 손님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손님들한테 절대 푸시를 하지 않아요. 뭐 주세요 계속 이렇게 재촉하거나 손님들의 서류를 받기까지 계속 푸시하지 않고요. 손님이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립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마음 문을 열고 서류를 보내주시면 바로 검토해 드리고 그리고 손님들한테 끝에 가서는 좀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그런 후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손님분들의 서류를 처음 받았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분들의 삶을 제가 같이 좀 공유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컴이라든지 살았던 장소라든지 거주했던 곳들을 다 같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제가 좀 이러셨구나 하고 공감대를 많이 좀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그 정보를 받았을 때 좀 내 론이었으면 이게 내 집이었으면은 내가 이 용자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마음으로 좀 용자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님들 마음을 좀 쉽게 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많은 에이전트들하고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 너무 생각보다 아시는 것보다 생각할 게 많아서 이렇게 랜딩 파트까지는 신경을 많이 못 쓰는데 어떤 리얼터가 일하기 좋은 리얼터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부동산하고 용자가 어떻게 보면 되게 친밀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을 좀 믿고 같은 팀원으로 생각하고 좀 공유를 해주신다면 손님의 정보나 아니면 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융자하시는 분들한테 못 물어보시고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손님이 이 에스티메이트의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데 좀 같이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라든지 솔직한 피드백을 주시면 오히려 손님들한테 부담감도 안 주고 손님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저희하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같이 공유를 하시고 저희를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파트너로 같은 팀으로 생각해 주시고 일하시는 부동산 리얼터 분들이 참 좋습니다. 그런 리얼터, 그럼 헤일리 같은 리얼터는 어땠어요? 헤일리 선생님하고도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 헤일리 씨 같은 경우는 참 일하기 좀 편한 되게 간섭을 안 하시는 분이세요. 간섭을 많이 해야 되나요? 그게 좀.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프로페셔널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보는 부분은 손님과 저희들이 이게 제가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손님의 많은 정보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다 손님의 정보를 쉐어하는 게 리밋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손님과 합의하에 저희가 부동산 팀들과 같이 쉐어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저희가 먼저 해결을 하고 부동산 분들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저희 혜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믿어주신다라는 느낌이 확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용자를 해야 되겠다. 부담감으로. 오히려 그게 더 큰 아주 좋은 부담감으로 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셀러 쪽에 연락을 해서 어메면의 수정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부분에 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질문 말씀하십시오.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우리 혜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셀링만 하시는 게 아니라 리스팅도 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동산 입장에서 FH 론의 오퍼 레터를 받으시고 오퍼 컨트랙을 받으시고 또 컨벤션을 받으셨을 때는 어느 쪽에 어떤 차별화를 두고 이 오퍼를 받아들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물론 모든 선택은 셀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는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게 설명드려요. 솔직히 지난 몇 년간은 FH론, VA론 너무 힘든 마켓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비딩 월에서 이기기가 조금 힘드셨었는데 셀러들이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계속 under contract 되고 나서부터의 문제가 론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은가? 그러면 FH론은 어프레이저도 솔직히 기간이 더 오래 가니까 뭐 고쳐달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솔직히 말하면 셀러들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돈이 별로 없고 크레딧이 안 낮은 좋고. 사람들이 FH를 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적은 다운에 어떻게 보면 크레딧 안 좋으신 분들이 좋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하시는 프로그램이 FHA고 또 군인들이나 VA들, 베트란들, 군인들은 정부에서 군인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군인분들은 융자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마켓 트렌드가 아까도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업다운이 많지만 많이 시프트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정부나 모든 은행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은 first home buyer예요. 너무나 많은 인베스터들이 집을 샀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많이 올라 있고 근데 그 집값이 오른 것만큼 인컴이 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나의 퀄리피케이션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정부에서도 우리도 프로그램을 하나 좀 업데이트를 하자 해서 FHA 융자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운페이를 넉넉하게 하지 않으면 몰게지 인슈런스가 있죠. 그 MIP의 그 퍼센테이지를 0.85에서 0.5로 내렸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오, 그러다 네. 보니까 인컴 때문에 퀄리피케이션이 어려웠던 분들도 조금 더 오픈이 돼서 융자 퀄리피케이션이 되고 있고요.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셀러분들, 집을 파실 분들도 FHA 융자가 정말 나쁜 융자가 아니라 적은 다운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융자이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융자가 많이 오퍼가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좀 넓게 오픈된 마인드로 그 융자의 오퍼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우리 affordability 얘기 많이 하잖아요. affordable housing. 네, 그게 그렇죠. 너무나 이제 우리 밀레니얼, 젠지들한테 많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우리 윌트는 왜 렌트를 하느냐, 집을 사지라고 하지만 너무 쉬운 얘기 같아요. 네. 뭐 마치 운동하고 덜 먹으면 살 빠지는 거 누가 몰라서 안 하나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돈을 또 모으기도 너무 힘들고 일단 돈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 크레딧 관리를 잘 못하는 것 네. 같아요. 특히 학생 융자 때문에 많이들 망가지죠.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그 크레딧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크레딧은 우선은 집을 사시기 전에는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집을 사실 때는 미리 6개월 전부터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6개월이라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린 거는 크레딧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융자가 나온지 사전 승인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융자를 준비해야 내가 무리 없이 집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준비하는 기간인데 우리 손님들이 대부분이 저한테 오실 때도 제가 다음 달에 집을 살 건데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크레딧을 딱 폈더니 어떡하지? 레이피가 있네. 레이피 페이먼을 내신 기록이 있어서 점수가 안 좋거나 아니면 밸런스가 카드들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점수가 더 오르실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선에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미리 알려주시면 집을 구매하시기 2달 전에는 크레딧을 뽑기 2달 전에는 우리가 크레딧 카드의 밸런스들을 30% 미만으로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1년 전에는 차를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물론 페이먼트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크레딧 점수가 70점에서 80점이 내려가세요. 차를 구입하시면. 와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이크루를 갔어요. 갭을 갔어요.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디팔먼트 스토어를 가서 10% 깎아줄 테니까 크레딧 카드 여세요라는 질문을 모두에게 받죠. 네. 네, 그걸 열었을 때 이게 빌링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레이 페이먼이 뜨는 경우는 저희가 디팔먼트 스토어나 이런 스토어 크레딧 카드를 여신 다음에 그걸 늦게 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 특히 제일 많이 받던 게 메이시 카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레이 페이먼트가 있어서 그런 기록들이 나오면 그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지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크레딧이 많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 페이먼트도 뜨기 때문에 크레딧 점수가 많이 낮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관리를 미리 시작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집을 사기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작년에 졸업해서 직장에 오퍼레터를 받고 일을 시작하신 분들도 직장에서 일을 2년 하지 않으셨어도 집을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잘 모르시고 나는 이제 일한 지 2년이 안 됐어요. 집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집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을 사시려면 좋은 조건을 받으려면 좋은 크레딧. 그다음에 우리가 다운페이는 미니멈으로 3%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20년
거의 하신 지 20년이 다 됐나요? 그쵸. 횟수로 이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뭐 되게 힘들었던 케이스나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고객님이라든지. 저가 이제 융자를 하면서 서프라임을 겪었어요. 와우. 서프라임을 네. 겪으면서 그때 많은 융자를 하시던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이 융자를 떠나셨었어요. 그때 이 자리를 지키려고 굉장히 부단히 정말 노력을 했는데 그 서프라임을 겪으면서 다시 이제 문의가 제일 많았던 손님이 그때만 해도 FHA 론이었어요. 다. 그 이유는 다 파산을 하시거나 집을 쇼셀로 파셨거나 포클로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아 이제 내가 렌트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집을 좀 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문의를 하셨어요. 근데 제일 기억나는 케이스들이 1년 동안 잡을 못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시다가 이제 잡을 잡으셨는데 융자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자녀분들도 뭐 3-4명이 있으시고 굉장히 렌트로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손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손님을 도와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제 손님 입장에서 열심히 편지를 썼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잡을 잃었지만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융자가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네네. 서류 심사도 사람이 하는 거고 그래서 좋은 편지를 써서 언더라이터를 설득해서 융자를 진행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때 참 뿌듯함을 느꼈고요. 저는 부동산 선생님들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손님들한테 집을 보여주실 때 뉴 컨스트럭션 집이 있고 리셀 집이 있는데 어떻게 권해주시고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어떤 걸 더 프리퍼 하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요? 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레코멘드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요즘 바이어분들 너무나 성향도 뚜렷하시고 네. 이제 뭘 좋아하시는지도 아셔서 대부분은 뉴 컨스트럭션 하시는 분들은 난 뉴 컨스트럭션만 원하신다고 하시고요. 아니면 I'm open to both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정말로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제 그렇구나. 스타일은 네. 바이어분들이 많이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뉴 컨스트럭션은 물론 저도 여러 빌더들의 프리퍼 렌더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뉴 컨스트럭션은 턴어라운드 타임이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작년에 집을 계약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오르다 그렇죠. 보니 퀄리피케이션이 안 되시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좀 궁금했고요. 리셀 같은 경우는 턴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이 집의 퀄리피케이션에서 사게 되시면 한두 달 안에 해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손님들이 리셀과 뉴 컨스트럭션을 구분하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네. 저희 한 바이어는 거의 1년 전에 네. 기분 좋게 그도 너무 비딩 월 이겨가면서 계약을 했죠. 그때만 해도 정말 진짜 힐링을 할렐루야였어요. 했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변화하면서 너무 친거 걱정이 많아진 거죠. 네, 그렇죠. 퍼스트 홈바이어는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worst case 이제 계약을 파기해야 되나 네. 했을 때 저와 미스 리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죠. 그때 우리 바이오 네, 말씀하신 네, 거구나.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손님 너무 스트러글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이 힘들었을 것 네. 같아요. 저도 뭐 저도 우리가 그 입장에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지금 캔슬하나 클로징 돼가서 캔슬하다 계약금 못 돌려받으니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은 아주 해피하게 아주 해피하게 좋은 네. 이자에 좋은 네. 타이밍에 락을 해서 클로징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근데 리사 1년 동안 너무 힘드셨죠? 그분도 힘들었을 거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손님을 옆에서 달래기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달래자. 저는 항상 딜은 그래요. 되려면 될 것이고 제가 딜 클로징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힘을 쓰면 선생님 나 정말로 멘토리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선생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면 뒤에서 달래는 모습을 그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손님한테도 괜찮다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왜냐면 전 진짜로 그렇게 믿어요. 갈수록 세상은 첫집 사기가 너무 힘들 거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모르는 친구들은 그게 리테일 인베스터라고 생각하지만 월스트리트 헤지 펀드들이 들어와서 집을 싹 가져가는데 맞아요. 요즘 그랬죠. 우리가 네. 집 사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모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이제 정말 퍼스트 홈바이어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좀 파격적인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first home buyer들은 크레딧 점수나 인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어리아 미디언 인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봤을 때 카운티별로 그게 나오는데 집 주소를 찍어서 이분의 미디언 인컴이 100% 정부에서 세워놓은 인컴보다 아래에 있으면 좋은 또 이자의 베네핏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first home buyer들한테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은행에서 이제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그래도 좀 나이가 있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큰 집을 보셨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떤 베네핏이 있어야 되나라는 걸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또 정보 융자의 이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게 같이 컨벤셔널에 맞춰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집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알기 때문에 컨포밍 론 어마운트, 컨벤셔널 론 어마운트의 그렇죠. 리밋을 72만 6,200불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집을 좀 사시는 분들도 다운페이를 여유롭게 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컨벤셔널 융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또 좋은 소식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네. 우리가 융자의 그 햇을 벗고 저도 리얼터 햇을 벗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네. 저는 정말 우리 한인 분들이 네. 그냥 1.5세잖아요, 저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민 와서 사는 거 보고 우리는 그 파이낸스라든가 텍스라든가 어떻게 크레딧이니까 교육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여전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많이 못 받고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부동산 그리고 재산을 쌓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패션넷이 있거든요. 네. 우리 그냥 한 커뮤니티로서 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늘 선생님을 보면서 정말 존경하는 부분이고요. 크게 말해주세요. 응원하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좋은 일 젊은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제가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그럼요. 패션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은 근데 요즘은 이분들이 너무 똑똑하세요. 문제는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찍으면 더 나오는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언더스탠을 하다 맞아요. 보니까 좀 왜곡된 것보다는 조금 더 그냥 너무 페이퍼적으로 이해하시는 맞아요. 부분이 많죠. 하지만 네. 우리가 아직까지도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일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젊으신 분들한테 페이퍼로 읽었더라도 아니면 인터넷 찾아서 읽으셨더라도 전문인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아니면 우리 뭐 친구가 그랬는데 뭐 우리 누가 그랬는데 우리 너무나 지인이 많아요, 주변에. 그분들은 융자 전문인이 부동산 전문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전문인한테 직접 문의를 하셔서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크레딧을 가질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융자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이렇게 정보를 받으시는 걸 정말 저는 꼭 추천해 드립니다. 그게 정말 맞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네. 또 조금 인베스트먼트 때문에 연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맞습니다. 업자로서 얼마나 많은 융자 얘기를 듣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리사 씨하고 상담을 하는데 어머 이런 길이 있었어? 진짜 그랬거든요. 저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가면 쉽겠구나. 네, 네. 그때 진짜 알았어요. 와 이거는 엑스퍼트는 또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가이드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접목해서 이 집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내 재산을 늘릴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을 두지 마시고요. 전문인하고 상담을 하시고 이렇게 만나셔서 좋은 집도 보시고 좋은 건물도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 2세들은 더 우리보다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는 헤일리였고요. 리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